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는 이 공기, 창밖에 보이는 저 하늘, 발밑에 깔린 이 땅, 이것들이 한때 전혀 다른 생명체의 것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1억 6천만 년.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건 고작 30만 년 전이에요. 그런데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이 행성을 지배했어요. 비교해 볼게요. 우리 인류의 역사 30만 년, 공룡의 역사 1억 6천만 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어제 막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생명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흔적도 울음소리도 발자국도 없이. 지구는 왜 그들을 지웠을까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지워진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 상공.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름 약 10km, 속도는 초속 20km. 그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예요. 그 거리를 20초 만에 주파하는 속도예요. 소행성은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주변 공기를 순식간에 가열시켰고 지표면에 충돌하기도 전에 이미 지상의 모든 것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돌. 그 순간 방출된 에너지는 인류가 지금껏 만든 핵폭탄 전부를 동시에 터뜨린 것의 수십억 배였어요. 바다가 증발했어요. 산이 날아갔어요. 충격파가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았어요. 그날 하늘은 완전히 닫혔어요. 먼지와 유황가스가 대기를 뒤덮었고 태양빛은 수년간 지표면에 닿지 못했어요. 식물이 죽었어요. 식물을 먹는 초식 공룡이 죽었어요. 초식 공룡을 먹는 육식 공룡이 죽었어요. 먹이 사슬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무너졌어요. 그게 공룡의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소행성 충돌설을 정답으로 받아들였어요. 1980년 물리학자 루이스 엘버레즈와 그의 아들 월터가 발표한 논문 하나가 세상을 뒤집었거든요. 전 세계 지층에서 같은 시기, 같은 층 위에서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검출됐어요. 이리듐은 지구 표면에는 거의 없는 원소예요. 하지만 소행성에는 많아요. 결론은 하나였죠. 소행성이 떨어졌고 공룡이 멸종했다. 깔끔하고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계속 땅을 팠어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오래된 지층을.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공룡의 화석이 줄어드는 건 소행성 충돌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소행성이 오기 전에 이미 공룡들은 어딘가 아프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였을까요? 인도 서부. 지금 그곳에는 데칸 고원이 있어요. 면적이 한반도의 22배. 이 거대한 땅이 6,600만 년 전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난 자리예요. 데칸 트랩. 수십만 년에 걸쳐 용암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분출된 용암의 총량은 현재 히말라야 산맥 전체 부피의 몇 배에 달해요. 그리고 용암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유독가스들이 수십만 년 동안 대기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오염시켰어요.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어요. 해수면이 변했어요. 식생이 바뀌었어요. 공룡들은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쳐있던 순간에 하늘에서 소행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병들어 있던 지구에 마지막 일격이 가해진 것처럼. 과학자들은 이걸 이중재앙 가설이라고 불러요. 화산이 먼저 공룡을 약하게 만들었고 소행성이 끝을 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육지의 공룡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바닷속에서도 같은 시간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암모나이트. 나선형 껍데기를 가진 이 바다 생물은
공룡보다 훨씬 오래된 생물이에요. 무려 3억 5천만 년 전부터 지구의 바다를 헤엄쳐 다녔어요. 공룡보다 오래 살아남은 생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6,600만 년 전 같이 사라졌어요. 바다 생물의 75% 이상이 이 시기에 멸종했어요. 바닷물이 산성화됐거든요. 소행성 충돌로 발생한 이산화황이 빗물에 녹아 황산비가 됐고 그 황산비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어요. 껍데기를 가진 생물들은 껍데기가 녹아버렸어요. 산호초가 사라졌어요. 먹이사슬의 기반이 무너졌어요. 바다는 조용히 죽어갔어요. 그리고 육지도 하늘도 같이 죽어갔어요. 지구 전체가 함께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 죽은 건 아니었어요. 이 대멸종의 시간에 살아남은 생물들이 있었어요. 악어는 살았어요. 거북이는 살았어요. 작은 포유류들도 살았어요. 왜 이들은 살았을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몸집이 작았어요. 먹이를 가리지 않았어요. 땅속이나 물속에 숨을 수 있었어요.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거대하고 강력했던 공룡들은 바로 그 거대함 때문에 죽었어요. 먹어야 할 양이 너무 많았고, 이동해야 할 거리가 너무 길었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반면에 작고 초라하게 보였던 생물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생물들의 후손 중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가 있어요. 이제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룡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계의 주류 견해는 이래요.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다. 진화했다. 새가 공룡의 직접적인 후손이에요. 정확히는 수각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계통에서 갈라진 한 무리가 깃털을 발달시키고 작아지고 날기 시작했어요. 시조새. 1억 5천만 년 전의 화석에서 발견된 이 생물은 공룡과 새의 중간 어딘가에 있었어요. 깃털이 있었어요. 날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빨도 있었어요. 그리고 6,600만 년 전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 날 수 있는 작은 공룡들은 살아남았어요. 지금 창밖에 보이는 참새, 지붕 위의 비둘기, 하늘을 나는 까마귀. 그들이 공룡이에요. 우리는 공룡이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룡의 후손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지구는 왜 공룡을 지웠을까요? 소행성이 원인이었을까요? 화산이 원인이었을까요? 기후가 원인이었을까요? 아마도 정답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구는 수십만 년에 걸쳐 서서히 공룡의 세상을 바꿔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늘에서 마지막 한 방이 떨어졌어요. 그건 지구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지구의 선택이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 멸종이 없었다면 포유류는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포유류가 번성하지 못했다면 영장류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영장류가 없었다면 인간도 없었을 거예요. 공룡의 죽음이 우리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자리를 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6,600만 년 전 마지막 공룡이 눈을 감던 그 순간 하늘은 잿빛이었고 땅은 차가웠고 세상은 조용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느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땅속 깊이 새겨진 화석으로, 지층 사이에 남겨진 이리듐의 흔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하늘을 나는 새들로. 공룡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형태를 바꿔서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어쩌면 멸종이란 끝이 아닐지도 몰라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문일지도.